올 초부터 고금리 여파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격 하반기를 앞두고 외환위기 당시에도 보기 어려웠던 명동 빌딩까지 매물로 나오면서 경매 시장 활황의 신호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매 시장의 향방과 더불어 하반기 내 집 마련 전략까지 경매 길잡이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5월도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 살아난다는 얘기 뭐 이렇게 계속 기사를 통해서는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정민 앵커 소개했듯이 명동에서 매물이 나온다? 명동 건물이. 저기 명동은 차라리 저 뭡니까? 공실로 하더라도 임대료 안 낮추는 데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런 데인데. 근데 실제로는 뭐 그 코로나 때 또 네. 많이 그 임대료를 그렇기도 많이 깎아주기도 했습니까? 한 그런 지금 곳이라. 근데 경매 시장에서 시장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매매 시장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경매 물건은 감소하고 네. 경매 낙찰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딱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서울에 2번 유찰된 33평형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예, 과거에 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3, 40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한 건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이제 일반 매매 시장이 좋아지면서 경매 물건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반 매매 시장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일반 매매가 되면서 채무를 변제하면서 경매가 취소되는 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어찌 보면 경매 연기 사건이 네. 경매가 연기되는 사건이 네.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일반 매매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빚이 5억 원 있다. 근데 이 빚을 못 갚아서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시장이 안 좋으면 안 팔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 이것이 뭐 시장이 좋아서 10억 원에 매각이 된다. 그러면 5억 원 돈 갚고 5억 원은 이제 예. 소유자 갖는 예. 이런 물건들이 또 상당히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반면에 이제 아파트가 10억 원인데 빚이 한 20억이다. 근데 네. 이런 물건은 이제 경매가 취소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경매는 입찰 경쟁률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낙찰가율입니다. 근데 최근에 신건에서 100%가 넘는 낙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사실 입찰 경쟁률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번, 3번 유찰되어서 이를테면 경쟁률이 높고 낙찰가율이 낮은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낙찰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먼저 이제 송파구 잠실동에 리센츠 33평형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이제 신건에서 20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무려 경쟁률이 11대1 신건에서 낙찰은 22억 3,500만 원. 낙찰가율이 무려 110%를 넘어갔다. 사실 우리가 신건에서 1대1의 경쟁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또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1대1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11대1은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0단지가 감정가 11억 1천만 원. 근데 한 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가 8억 8,8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입찰 경쟁률이 무려 27대1. 낙찰가율도 100%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100%를 넘긴 이유는 대표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또 어찌 보면 감정평가액이 현재 시세보다는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역세권, 대단지, 학군 좋고 편의시설 이런 좋은 곳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보니까 지금 서울 지역 경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보통 이러면 이제 온기가 수도권까지 확산이 될 거라 기대가 되는데 실제 어떤가요? 네, 실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이어서 인천과 경기도에도 상당히 온기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네. 이해하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얼마 전에 그 인천의 낙찰 사례를 먼저 보면 인천 서구 신현동의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전용 22.68평인데 감정가가 4억 5,600만 원이었는데요. 신건에서 낙찰은 4억 6,800. 경쟁률 10대1, 약 102%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다녀왔던 아파트이기도 한데 지금 인천 2호선 가정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그러나 이것보다 더 이슈가 되는 것은 2028년도경에 개통되는 인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지하철역이 바로 생겨서 도보 5분 거리에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더불어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것도 상당히 강점으로 보였던 그런 아파트이고요.
두 번째는 인천 중구 중산동의 이편한 세상, 영종 국제 신도시 오션 하임인데 전용 25.7평, 감정가는 4억 4,500인데 한 번 유찰되었다가 이번 낙찰은 99.35, 거의 뭐 100% 육박하고 있다. 경쟁률도 29대 1인데요. 일단 1군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의 바다 뷰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강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경기도 거를 잠깐 보면요. 경기도의 이제 파주시 목동동에 운정 센트레빌 전용 25.57평, 감정가가 이제 4억 6,700만 원이었는데 한번 유찰된 다음에 낙찰은 4억 2,800, 낙찰가율 91.67%, 경쟁률이 이제 26대 1에 육박했고요. 10년 차에 준 대단지, 그다음에 차후에 GTX A 개통될 때 수혜를 입을 것 같다. 이런 아파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의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전용이 이제 18.14평인데요. 지난주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감정가는 1억 6,300만 원이었고 낙찰은 1억 4,799만 원, 낙찰가율은 90.80%, 경쟁률이 이제 무려 46대 1이었다. 13년 차 대단지 아파트에다가 추후에 개통될 서해선, 연장선, 수해 아파트,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입찰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교수님 평소에 강조하시는 게 실제 시장 분위기 보려면 뭐 임장만한 게 없다 하셨는데 네. 최근에 또 청라하고 마곡 다녀오셨다고요? 예, 임장? 예. 네.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일단 청라하고 마곡에 대한 선호도가 네. 남녀노소 누구나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는 더욱 좋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일단 신축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 또 더불어서 주변의 인프라나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지 않을까 어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청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지역을 먼저 이제 임장을 할 때 먼저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청라는 원래 이제 인천에 3도심이 있습니다. 인천은 구월, 송도, 부평이 3도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5도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도심 중에 하나가 영종, 청라, 계양, 검단, 동인천. 그 중에 하나가 청라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인천을 투자할 때 인천의 핵심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지금 저 사진에 보시다시피 8개 지역이 이를테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청라는 일단 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계속 공사 중이 있어서 2028년도나 2029년도 정도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일단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예. 더불어서 스타필드 청라가 2027년도 이를테면 이제 개원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위에 서울 아산병원, 뭐 청라 시티타워, 굵직한 호재가 상당히 많고 다만 아쉬운 것은 청라에 가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커넬A가 있습니다. 커넬A. 다만 이제 이 커넬A 양 옆으로 형성된 상가가 여전히 공실이 많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청라를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청라의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투자는 강추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좀 입지별로 조금 조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을 때 이제 고금 여파로 경매시장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럼 실제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매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 영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마곡을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마곡. 네, 마곡. 마곡이.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마곡을 잠시 다녀왔는데 일단 뭐 마곡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7광역중심 중에 하나가 이제 마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마곡은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도 많고 또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이러한 교통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전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곡도 아파트나 오피스텔, 오피스는 좀 인기가 많은 반면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실도 많은 곳들이 있어서 네. 위치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마곡하면 대장이 엠벨리 7단지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엠벨리 7단지가 남양이 있고 동양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남양과 동양을 보면 원래 통상 동양의 아파트가 좀 싸거든요. 예. 근데 마곡 엠벨리 7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양의 아파트가 좀 더 인기가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뷰가 뻥 뚫리고 어허. 보타닉 공원도 보이는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 가보면 네. 지금 이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높게 올라왔어요. 어허. 그래서 뷰가 많이 죽었다. 이제 가리는구나. 네. 그래서 임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지도만 보면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점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네.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 금리가 네, 인하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금리가 올라간다면, 금리가 내려간다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 됩니다.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일반 매매 시장은 상당히 활발해지고 좋아질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제 경매 시장은 물건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반 매매가 잘 되니까.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오히려 경매 참여자는 많은데 경매 참여할 물건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어떤 곳에 이제 특강을 가면서 네. 제가 이제 경매 통계를 한번 가져간 적이 있는데, 2015년도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예. 당시에 서울 강서구에 경매가 나온 아파트만 60건. 예. 근데 이제 지난번 2021년도가 시장이 제일 좋았었잖아요. 서울 강서구에 경매 나온 아파트가 3건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60건 대 3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매매 시장은 좋지만 경매 시장은 매물이 급감한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할 물건이 상당히 감소하고 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옴으로써 하반기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시장에는 네.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고 또 대출 이자도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매 시장에서는 오히려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경매 시장에서는 매물이 좀 급감하는 차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또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명동 지금 보니까 꼬마 빌딩 지금 최근에 경매 나온 건데 이게 2차례나 유찰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전문가분들도 많이 놀랬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하반기 뭔가 좀 경매 시장 전망하는 데 있어서 좀 상징적인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물건은 제가 이제 예. 얼마 전에 명동에서 이제 사업하는 후배랑 예.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같이 다녀온 또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 물건은 일단 그 4호선 명동역에서 도보 1, 2분 거리, 상당히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점. 명동 메인 거리인 것은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사거리 코너였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바로 그 옆자리에 입지에 있는 겁니다. 약간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의 토지 면적이 약 30평 되는 건데요. 네. 평당 감정가가 10억 원인데 이 입지는 약간 고평가된 것 같다. 오히려 옆에 사거리 코너였으면 오히려 그 정도가 타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지금의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사실 투자금으로 적절한 수익률이 나올지는 약간 퀘스천 마크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명동의 유동 인구가 코로나 때 급감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전으로 일단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면서요. 사람은 상당히 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장사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예. 장사는 예전보다 반의 반토막이다. 그래요? 장사가 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네. 왜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장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구매력이 좋았다.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인은 빠지고 오히려 동남아시아인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 중국인들과 동남아시아인들의 어떤 구매력의 차이가 상당합니까?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10만 원 썼다면 동남아시아인들은 2만 원밖에 쓰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사람은 많지만 과거에는 또 명동이 권리금도 상당히 많았던 가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리금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기가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2번 유찰까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그러면 교수님, 네. 경매 매물은 지금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이 쌓인 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시점 두고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 좀 더 주고 접근해라. 아니면 지금이 기회다. 언제가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일반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 또 뭐 금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경매는 부득이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어찌 보면 한 번 유찰 또는 2번 유찰되어서 시세보다 한 10 또는 20% 정도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어떤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을 때가 상당히 좋다. 우리가 이제 1년 전만 하더라도 3번 유찰된 아파트도 있었고요.
금리가 이제 더 올라가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오히려 경매로 낙찰받기에는 참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어찌 보면 좀 시장이 좋지 않고 불확실할 때가 사실상은 경매로 입찰하기에는 상당히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명도의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는 그런 물건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